누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25년에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서 여전히 몇 년 전 방식만 고수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됐다던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됐어. 난 이것만 할 거야. 하면 도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 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지 말라니. 저는 올해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개설을 한 건 2009년이고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오랜 세월을 네이버와 네이버 블로그와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원래는 2025년 네이버 블로그 생존 전략을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보다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까지 공개로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라서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네, 먼저 두 가지 팩트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예전부터 통계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점차 AI 검색의 비율도 높아질 테니까 계속 하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두 번째 팩트는요. 여전히 국내 마케팅 시장에서 네이버라는 존재는 무시할 수 없기도 합니다. 네, 우선 블로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블로그 체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블로그 체험단은 앞으로도 계속 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업이든 육아든 이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 생활비도 아껴보고 그런 이득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블로그 체험단 올해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체험단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지 키워드 상위 노출뿐 아니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네이버 지도, 즉 플레이스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를 자영업자분들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점점 검색은 개인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AI 시대인데 AI 검색 반영되면 다 의미 없지 않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AI라고 하더라도 웹상에 퍼져 있는 글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좀 신뢰도 높은 출처에서 가지고 오는 게 AI 검색이고 또 추천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나 블로그 체험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체험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할수록 유리해지는 게 이제 점점 명확해질 거예요. 이 정도만 들어도 웬만한 분들은 무슨 조건인지 아실 것 같은데 현 시점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블로그 지수, 최적화인지 아닌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클립 크리에이터, 피드 메이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네이버에서 노출 확률을 높여주는 조건들입니다. 결국 노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는 가깝게 보면 애드포스트 금액이 상승한다. 또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지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이버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최적화와 최적화가 아닌 블로그, 여기에도 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이전에 만든 일부 블로그들에서는 되게 노출의 기회가 엄청나게 높았던,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는 꾸준히 괜찮은 글밥들을 쌓으면 이렇게 천천히 지수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최근 6개월에 지수 상승이 없습니다. 진짜 준최적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없었어요. 저 역시 개인 블로그는 진짜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입장에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주관적인 소신 발언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일반 블로거가 처음 생성한 나의 블로그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태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 역시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것들 해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는 더 빠릅니다.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바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3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지금 통할까? 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는 정말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올해도 꾸준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거고요. 누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25년에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4가지 전략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는 네이버가 밀어주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 그쪽은 지금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인플루언서도 경쟁률이 되게 심하지만 뭐 해볼 순 있겠죠. 그리고 클립 크리에이터, 피드메이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뽑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노출량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떠한 조건을 얻기 전까지 많이 힘들 거고 얻고 나서도 또 거기서 경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바로 뭔가 잘 될 거다, 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략은 제휴 마케팅, CPA를 직접 공부하고 또 적용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는 사람들은 뭔가 돈을 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해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직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휴 마케팅 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선 2가지보다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드릴 3번째, 4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블로그, 다른 플랫폼과 병행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단톡방 이런 데서 짬짬이 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든 적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꺼내봅니다. 우선 저는 현 시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기대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자고 하면 이젠 정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요. 내가 그 전문성을 갖춰서 작성하는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다른 블로그 그리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도 하죠. 하나의 콘텐츠를 기획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에 활용을 하면은 그 부가가치가 N배가 되잖아요. 이게 또 N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요. 앞으로 검색 엔진은 쇼핑이랑 합쳐질 겁니다. 사실 이미 많이 합쳐지고 있고요. 유튜브를 유심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점점 쇼핑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도 제휴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뿌릴수록 내가 또 벌 수 있는 것들도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2019년, 20년에 애드센스를 노리면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승인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서 접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앞으로 AI 검색이 점점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신뢰도 높은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생성형 AI로 유사하지 않은 글 재가공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진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비단 블로그에만 해당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몇 개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미친 듯이 효율이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사실 5년 전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쓰는 것보다 지금 포스팅 하나 쓰고 스레드 하나 쓰고 뭐 인스타 하나 쓰고 이게 더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AI를 잘 활용하고 또 적용하고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역량이겠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몇 년 전 방식만 고수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됐다던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됐어 난 이것만 할 거야 하면 도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여기 한 가지를 끼워 넣는다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 예전처럼 하지 마세요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플랫폼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유튜브의 롱폼, 뭐 인스타그램의 숏폼, 스레드의 짧은 글, 다 뭔가 긴 글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이 긴 글을 쓰는 연습을 항상 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고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한테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시도해보고 아마 시행착오도 겪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의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고 또 실패를 겪어야 결국 또 내가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것저것 도전해보시고 또 거기서 한 계단씩 성장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